반갑습니다. 오늘의 경매 추천 물건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건에 먼저 경매 사건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2018 타경의 108,092호 물건입니다. 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물건이고요. 소재지는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4가 433-30 번지에 있는 물건입니다. 이 물건은 대지만 경매로 나온 물건입니다. 하지만 위에 어때요? 상가가 있습니다. 자, 대지인데 어떻게 경매 나왔을까요?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따라서 경매가 나왔습니다. 자, 그 물건이 토탈 토지 면적이 22평이에요. 감정가는 얼마 잡혔냐? 34억 180만 원의 감정 가격이 잡혀 있는데 지금 64% 유찰되어서 21억 7,715만 2천 원으로 유찰되어 있는 물건입니다. 자, 제가 매각 기일이 2020년 10월 28일 날 진행되는 물건입니다. 오늘 방금 제가 이 물건을 소개하기 전에 이 물건의 토지 개별 공시지가를 알아봤습니다. 공시지가를 알아보니까 이 물건이 지금 22평이라 그랬죠. 22평의 공시지가는 약 10억입니다. 토지만 10억이 공시지가인데 감정가는 34억, 유찰된 가격은 21억. 공시지가의 2배 정도의 지금 가격으로 유찰되어 있는 물건이다. 여러분이 서울 시내 공시지가의 기본적인 시세는 어느 정도다.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알고 있으리라 판단이 됩니다. 자, 이 물건에 제가 기본적인 3가지 부류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권리 분석, 두 번째 수익 분석, 세 번째 가치 분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물건의 등기부상 권리 분석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등기부를 보니까요, 먼저 이 물건이 압류가 들어있네요. 2007년에 압류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압류가 소멸 기준이 됩니다. 2009년도에 압류 들어있죠. 또 2019년 9월에 임의경매로 개인이 임의경매로 진행했습니다. 이 사건이 2018 타경의 10809 하나입니다. 그 뒤로도 영등포 구청에서 어때요? 많은 부분이 압류가 들어와 있습니다. 경매 진행되는 물건인데도 소유권 이전이 됐습니다. 곽아무개 외 16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에 지금 현재 공유자,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에 따른 경매 물건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 물건의 등기부상의 권리는 지금 현재 낙찰로 인해서 등기부상 인수되는 권리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낙찰받으면 이 물건에 22평의 토지를 매입해서 그 물건의 권리관계를 회복하면 될 듯 합니다. 자, 먼저 그러면 권리분석의 두 번째 권리분석의 임대차 권리분석을 한번 보겠습니다. 토지만 경매로 나갔는데 임차인이 있습니다. 임차인. 그래서 실질적으로 토지와 건물의 임차인은 상관관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임차인은 지속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는 임차인입니다. 그래서 건물주에게 이 임차인은 임대료를 지불하고 그 건물주는 토지 소유권자한테 지료를 지불하는 그러한 상관관계에 있는 어떤 분석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물건은 토지 소유주가 어때요? 클릭이라는 어떤 상호로 영업 중이다. 그럼 토지 소유주 17명 중에 한 어떠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소유권자겠죠. 그러면 이 물건을 낙찰받은 낙찰자는 그 지분만큼 지료를 받을 수 있다. 자, 현황상 권리 분석을 한번 볼까요? 자, 이 물건의 현황을 보니까 토지 지상 위에서 제시의 건물 약 60.62제곱미터가 있는데 그 물건이 어때요? 법정상권 성립되는 여부는 불분명하다라고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안 한다라는 건 법원에서는 말씀을 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낙찰자의 몫입니다. 자, 사건 토지의 건물 현재 어때요? 토지 지분권자가 영업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현황상 권리 분석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라 그랬습니까? 이 물건의 수익 분석입니다. 결국은 수익 분석은 기존에 임차인이 없습니다. 자, 수익 분석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전에 먼저 개요에 말씀드렸듯이 이 물건의 공시지가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감정 가격의 5% 정도의 지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물건의 수익 분석을 하면 낙찰로 인해서 감정이 더 있죠. 이 물건 34억 180만 원입니다. 이게 법정지료라는 건데 법정지료는 감정가의 5%입니다. 그리고
개별 공시지가의 7%까지 지료를 우리는 요구를 할 수 있다. 그럼 그 물건을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물주에게 우리는 지료 청구, 수익률이 뭐다? 감정가의 5%, 개별 공시지가의 7%까지 수익을 낼 수 있는 물건이다. 마지막 세 번째, 이 물건의 가치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 자, 이 물건의 위치를 보니까 어때요? 영등포역 바로 앞에 신세계 백화점 바로 앞에 위치해 있는 물건입니다. 여기에 신세계 백화점 앞에 영등포역 앞에는 영등포에서도 가장 핫하고 최상의 상권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 그렇죠? 실질적으로 이쪽은 어느 정도 주말에 가면은 발에 치일 정도로 사람이 인적 인프라가 형성되어 있는 곳이다. 자, 그럼 물건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이 물건에 보니까 어때요? 22평이라고는 볼 수 없겠죠. 옆에 공유물이니까. 인근에는 어때요? 실질적으로 주차장과 건물 조그맣게 사용하고 있는 물건입니다. 왜 따로 클릭이라는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어떤 걸 파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대충 보니까 어때요? 커피숍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다. 음료와 커피숍. 자, 그래서 인근은 어때요? 나홀로 건물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홀로. 그래서 인근의 쇼핑객들, 그리고 도보로 현재 인근 지역을 많이 도보로 쇼핑을 하고 있는 쇼핑객들이 굉장히 많이 활보하고 다니는 그런 지역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래서 위치적으로는 그 누구한테 또 추천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 물건은 가장 중요한 게 뭐다? 내가 독자적으로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은 아니다. 토지만 경매다. 토지 중에서도 일부분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에 의해서 일괄로 매각되는 물건이다. 433의 30번지. 자,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이라는 거는 어떻게 해서 경매로 진행되는가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17명의 지분권자가 있는데 서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누군가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한마디로 이 물건을 매각을 해서 나만의 권리를 채권으로 해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판사가 이 물건을 합의를 이끌어내려고 했지만 합의가 이끌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경매로 통해서 모든 지분권자가 청산금으로 지불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메리트 있는 물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가장 미래 가치, 서울 영등포역 앞에 이마트 앞에 22평의 토지를 내가 가질 수 있는 굉장히 메리트 있는 물건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상가가 가지고 영업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물론 여러분이 상가는 매각에서 제외됐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 물건을 건물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느냐 아니면 임대사업을 하느냐는 모든 게 낙찰자 여러분의 어떤 권리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모든 거는 약간의 권리가 해결이 필요한 물건이지만 미래의 가치만큼은 충분한 물건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물건을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